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두고 갈등이 커지면서 유권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혁신당의 도전이 거세지며 선거 결과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궁광장 지하차도를 건설 중인 광주시가 허술한 행정 탓에 3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공사를 변경하면서 사업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에 있는 제1전투비행단 운전병 2명이 부대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철조망을 들이받았습니다. 비상출격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에서 사고가 나 기강예의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통가에서는 선물 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지갑은 얇아지면서 이른바 가성비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영광군수와 곡성군수를 두고 조국 혁신당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잡음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이 나오며 내용을 빚거나 경선 불복으로 인한 탈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영광군수 경선 결과 장세일 전 전남도의원이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장 후보는 본경선에 진출한 후보 3명 중 과반 득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은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던 장현 후보는 중앙당의 공천 부적격자인 파렴치 민생범죄 전과자를 경선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오히려 사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당규 10조에 의하게 되면 파렴치범은 경선 과정에 배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경선 과정에 전혀 걸러지지 않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탈당계를 제출한 장 후보는 당적을 옮겨 혁신당 경선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선 일정이 진행 중인 곡성 군수 선거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터졌습니다. 중앙당이 권리당원 참여를 배제한 채 100% 국민 참여 경선을 치르기로 하자 대다수 예비 후보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선 규칙을 바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국당에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취해가지고 들어오지도 않다가 내다잡시 여권으로 들어온 사람하고 같이 룰도 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이것이 뭐 마음에 편하겠습니까? 11.6 재선거에서 텃밭 사수냐 독자 생존이냐를 두고 진검승부를 벼르는 민주당과 혁신당. 선거를 앞두고 터져나온 민주당의 공천 갈등으로 선거의 향방이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이 어렵게 됐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전남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에 대한 최종 발표가 일주일 연기됩니다. 전남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수행기관은 오는 10일 오전과 오후에 목포대와 순천대 두 곳에서 잇따라 설명회가 진행됨에 따라 두 대학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2일 최종 설립 방식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용역기관은 당초 내일 설립 방식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내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 대궁광장 지하차도 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하차도를 양방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방제 시설을 추가해야 한다는 걸 예상하지 못하면서 수백억 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함께 지하차도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 대궁광장입니다. 광주시는 조선대에서 월산동 방면 일방통행으로 계획했던 지하차도를 지난 2021년 주민 민원 등을 반영해 양방향 2차로로 변경했습니다. 당초 공사비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588억 원 수준이었지만 양방향 변경에 따라 5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최근 공사비를 300억 원 이상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가와 공사비 인상에 따라 116억 원이 증액된 것 외에도 방제 등급 상향과 지하 안전 영향 평가에 따라 환풍 시설을 늘리고 대피로와 중앙분리대 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을 계획 변경 당시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6월 준공과 개통을 목표로 한 만큼 내년도 본 예산에 319억 원을 추가 편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내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부실 행정에 대한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 도시공사 사장에 비전문가인 김승남 전 국회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오늘 성명을 내고 김 내정자의 경력에서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정무적인 능력이 전문성이라는 강기정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궤변이자 궁색한 변명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앞서 어제 참여자치 21도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도시공사 임원 공개 모집 제출 서류 서식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 시장을 향해 인사가 망사가 된 몇몇 전임 시장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등 9개 지역민방 사장단이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을 만나 지역방송 발전에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지역민방 사장단과 민주당 김현 의원은 오늘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갖고 방송 광고 규제 완화와 지역방송 발전 지원법 개정 등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사장단은 이 자리에서 지역방송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지원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공군 제1전투 비행단 소속 운전병 2명이 부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철조망 여러 곳을 들이받았습니다. 전투기가 경납돼 있고 비상 출격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에서 음주 사고가 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새벽 1시쯤 운전병 2명이 군 관용차를 몰고 가다 외부 경계 철조망을 들이받았습니다. 군사경찰은 주행과 사고 장면을 CCTV로 확인한 뒤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운전병 선임 관계로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거나 동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한 병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사고 차량은 관용차였는데 충돌 사고 전후 활주로를 내달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운전병이 허가 없이 관용차 열쇠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음주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차를 어떻게 해서 운전하게 됐는지, 사고가 난 병이 어떤 술을 반입을 했는지 이런 내용이 아마 조사가 될 거고요. 공군본부는 운전병들에게 군용자동차 불법 사용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또 함께 술을 마시거나 이를 묵인한 장병이 있는지, 차량 운행과 적발 과정의 대처는 적절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백억짜리 전투기가 경납돼 있고 언제든지 출동 명령이 떨어질 수 있는 공군 부대에서 난 음주운전 사고는 군의 기강해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라 추석 선물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물가는 오르고 지갑은 얇아지면서 가격 대비 효과가 좋은 일명 가성비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통조림 참치와 햄, 조미료 세트부터 건강식품까지 추석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이 진열대를 유심히 살핍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맛이 있을란가 이게 모르겠어요. 뭐 가격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한 5만 원 정도 되니까요. 한 유통업체가 추석 선물 세트 사전 판매 매출을 분석한 결과 3만 원 미만 가격대 매출이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 역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가격대 선물 매출이 지난해보다 25% 증가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지갑 사정이 나빠지면서 가성비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저는 이제 형제간들이 좀 있으니까 좀 여러 개 하거든요. 근데 올해 너무 비싸가지고 좀 줄여야겠어요, 숫자를. 특히 올해 금사과로 불릴 정도로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가 최근 공급 증가로 가격이 조정되면서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사과 작황이 좋아서 가격이 저렴해진 탓에 그 사과나 배 이런 종류가 좀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과일 세트가 한 50% 정도 전년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추석 대목이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석 명절 시장에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실속형 소비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여수시가 추석 명절 전까지 고수온으로 폐사 피해를 본 어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1차 피해 조사가 완료된 72개 어가로 국비 20억 원을 우선 지원해 경영 안정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피해가 심해 복구 자금이 시급한 어가에는 수산 정책자금 대출이자 감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여수시가 지난달까지 접수한 폐사 피해 신고는 조피볼락 367만 6천 마리, 피해액 73억 2,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용석 전 광주시장의 동생이 건설사에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 김영하 부장판사는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68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한 건설사 측에 업무 편의 제공을 제안하고 철근을 납품해 4억 2천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설사 회장을 만난 후 수의계약이 체결돼 이례적이고 특혜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의 미진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해체 수준의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광수은 의원은 광주시의 도로 개설과 관리, 공공건축물 건립과 대단위 공공사업 수행 등을 맡고 있는 종합건설본부가 예산 미확보와 행정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지연 중이거나 중단한 사업이 40%를 넘어섰다며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비효율적 운영의 원인으로 사업 기획과 실행의 이원화 구조, 주무부서와의 명확하지 않은 업무 구분, 승진 인사 적체 등을 지적하며 종합건설본부의 역할과 그 기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백운광장에 세월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고 안전사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광주 남구는 오늘 오후 광주 남구 백운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세월호 광주 시민 상주 모임 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색, 보라색 리본 조형물과 희생자 모두의 이름을 새긴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남구는 지역, 공직사회가 참사를 되새기고 안전사고 예방 공감대를 넓히자는 취지에서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벌집 제거 출동과 벌쏘임 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7에서 8월 광주 벌집 제거 출동은 3,0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어났습니다. 벌쏘임 피해도 71건으로 지난해보다 69% 증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진한 화장품이나 향수 사용을 자제하고 흰색 계열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말벌이 보이는 곳을 빠르게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부 정영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57살 신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추징금 1,3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받았다는 브로커 성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심 씨는 2020년부터 2021년 검찰 수사관 재직 시절 사건 브로커 성모 씨로부터 접대와 청탁을 받고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120여 채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전세 세입자 121명에게 100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A씨에 대해 사기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부터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202채를 사 매입가보다 많은 보증금을 받고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기차 화재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전남도는 상황 총괄반, 차량 충전 시설반, 현장 대응반 등으로 전담팀을 꾸려 전기차 화재 예방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5개 부서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관리, 취약점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4,500여 대의 전기차가 보급된 전남에는 전기차 충전기 11,600여 기 가운데 13%인 1,528기가 지하에 설치돼 있습니다.